여러분, 영숙님과 영철님이 대화하는 이 장면 다들 이렇게 봤을 겁니다. 이거 영철이 말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성격이 문제라고요. 여행 많이 가면 환자라니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영철은 본인이 끝까지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이라 하는 등 편견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될 텐데 영수님의 표정은 왜 점점 넋이 나가거나 굳어가는 표정을 지을까요?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상대에게 도착하는 방식과 영숙을 배려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자, 오늘은 그 어긋난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영철이 왜 욕을 먹는지를 막말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대화는 처음부터 대화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숙님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계속 쏟아내는 그 방식,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 장면을 하나씩 다시 보면서 왜 시청자들이 분노했는지, 그리고 왜 영숙님의 표정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 저울 없는 마음이라는 표현, 이 영상에서는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나는 공평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말할 권력이 한쪽에만 있는 상태, 즉 중립적인 마음이 아니라 대화가 이미 기울어진 상태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제작진들이 섭외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철아재 매 화마다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데 제작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청년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영숙님과 영철님이 대화를 보면서 좀 많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특히 영철이 먼저 여행 가면 뭐 환자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 뭐 차는 5시야 되고 뭐 결혼은 뭐 어째야 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영숙님께서 사실 난 여행 좋아한다 하고 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제 사과를 하겠죠. 내가 좀 사실 말이 거칠어서 그런데 내가 환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 그런 의도였다라고 해도 이미 이거는 빠그러진 관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영수님은 기분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이죠. 플러스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까지 하잖아요. 실제로는 내 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해서 같이 간다. 자, 그거는 뭡니까? 연례행상처럼 얘기한다. 더 이상 그 영숙에게 있어서 그 여행의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돈이 얼마가 나가든 상관없이 영숙에 의해서는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즉 영철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영숙은 자신의 삶이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플러스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 깨네. 플러스 설령 내가 여기서 잘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수님이 중간중간 정말 연애를 할 때 만약에 여자친구가 여행 가자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점점점 영숙님의 호감이 인터뷰 때 말씀처럼 뚝뚝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영수님과 영철님의 대화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고유한 심층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님께서 영수님이 자신한테 대화를 걸자 이야 깡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있죠. 저는 여기서부터 좀 생각이, 제가 처음에 영철님에 대해서 분석했던 그 생각이 맞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영철님은 여자가 먼저 대화를 거는 것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그 사고방식에 입각을 해서 여자가 먼저 나한테 대화를 걸어?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여자가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숙님이 먼저 대화를 신청했을 때 야 깡좋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물론 한편으로는 자신을 어쨌든 아직 대화도 안 해봤지만 호감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철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입을 여는 순간 이제 모든 상황들이 어그러지게 되죠. 플러스 영철님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 걸기 쉬운 성격이나 말 걸기 쉬운 외모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좀 빡세게 생겼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말씀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다음 우리 영철아재 이제 영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봤을 땐 여기서부터 이제 영수님이 정이 확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많은 인연을 놓쳤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부터 저는 많이 쎄하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인연을 놓쳤다는 말과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만났다는, 이건 하나의 저희 예시예요. 완전히 어감이 다르잖아요. 이 말 자체가 너도 패배자고 나도 패배자라고 영수님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전체적으로 지금 영철님이 하고 있는 이 실수들을 잘 보면요, 영철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이때까지는 계속 놓쳤지만 여기 와서 좋은 인연을 찾겠습니다가 원래 사실 영철님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의도했던 그 말들이 밖에 나왔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그 의도가 순수하게 전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 매번 생각하는 것도 웃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정돈되어 있고 좀 정제되어 있고 합의된 말을 하죠. 가령 영수아재가 그 정순이가 대화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순이께 한번 다른 분 알아보고 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마음이 온다면 뭐 follow your heart 뭐 그런 식으로 또 짜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분 알아보고 와라. 다른 분과 좀 더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남녀 관계나 좀 연애 프로그램 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웬만하면 잘 되기가 정말 어렵다. 아직까지는 이 말이 깨진 경우가 없다. 조건 드립을 쳐서 잘 된 케이스가 있긴 해요. 딱 한 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조건을 봐서 알아본다. 나는 솔로 수 영자 광수 정희님. 처음에 이제 정희님이 3화 때 광수님을 골랐을 때 조건 드립을 쳐서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 해석이 틀리는 원인이 했어요. 웬만하면 이제 조건 드립을 치면 빠그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희님이 이걸 엎어버렸고 두 분이서 지금 행복하게 연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웬만하면 이런 합의된 말들은 깨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깨지지 않은 말 중 하나가 그거예요. 다른 분 더 알아봐라. 이러면 최종 선택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실 커플은 정말 힘들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깨진 경우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합의된 말을 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오해가 없이 보편 다수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함이에요. 오해가 없이 말이죠. 괜히 오해를 했다가 괜히 감정 상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뜻이 어그러지게 되면서 이제 왜곡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철님은 이거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 못해 이제 거의 마이너스 수준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인연을 놓쳤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나도 이때까지 계속 실패를 했고 그래서 나는 솔로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는 꼭 내 인연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영수님처럼 순간적으로 뒤로 확 물러나면서 혹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입을 벌리고 뒤로 확 물러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네가 뭔데. 우리가 나는 솔로에서 만났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까지 그렇게 막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뭐 놓쳤다? 라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놓쳤다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치사라도 웬만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 왔던 이유는 다른 인연들을 쭉 만나봤는데 아직까지 나와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분 나쁠 이유도 없고 맞아 그래 안 맞았다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도 아니고 그냥 안 맞았을 뿐이야 라고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놓쳤다고 한다면 이게 영수님의 이제 과실로 잘못으로 인식이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빠그러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우리 영철아재가 또 치명적인 말을 연달아 던져버리죠. 나 원래 첫인상 때는 영숙님 안 하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영숙님께서 지금과 같은 넋이 나간 표정을 딱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철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냥 넋이 나간 거예요. 영숙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거의 초면인 사람한테 듣는 게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저도 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나? 영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지금 감이 막 한참에 안 잡혀가지고, 화장실에서 있어서 그렇고, 영철님 그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며칠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숙님의 표정과 저희 감정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영철 내가 갑이야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첫인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영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영수님이 좋게 보입니다 라는 걸 원래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전달하고 있는 이 포장지를 영수님이 별로 까보고 싶지 않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첫인상을 원래 선택 안 하려고 했다. 그럼 영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영철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대화를 먼저 신청했는데 이 상대방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건가? 이 사람의 실제 속마음은 다를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별로 이 속마음을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겉 포장지가 너덜너덜해진 상태고 굉장히 좀 약간 불쾌하고 조금 청결하지 않아 보이는데 내가 굳이 이 포장지를 내가 깔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플러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겉이 더러우면 속이 더러울 거야. 속이 더러우면 겉도 더러울 거야. 이렇게까지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암도 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철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난 후에 내가 판단을 하려고 했다. 이제는 이 말이 영수님에게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미 앞에서 연달아 이연타를 맞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영수님의 감정은 처음에 영철님과 앉아서 대화를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표정이고 다음 화도 마찬가지고 9화 때까지 이 표정은 계속해서 질 것 같습니다. 이 표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뭐지 넋이 나간 거예요. 뭐지? 내가 이런 말을 대체 왜 들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이후에 영순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철님께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다는 말에 그럼 계속해서 사람들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말은 이제는 영숙님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군요. 정말로 자신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거군요가 아니라 제가 영숙님이 한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조금은요. 이거 뭐 스토킹이나 그런 이제 위험한 발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그러면 지켜보면서 교묘히 점수를 매기고 있었던 거네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영수님께서 영철님께 여쭤보시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냐. 이거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철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인 겁니다. 물론 방송상이니까 괜찮지만 집요하게 여성들의 정보를 모으고 이건 이래 저건 저거래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직방으로 딱 얘기를 해버리면 영수 입장에서는 그럼 나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스토킹의 차이가 뭐야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영철님이 그런 의도를 한 것이 아닌 정말로 이 여성들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찰을 하셨겠죠? 그러면 뭔가 이런 식으로 여성들에게 좀 뭔가 좀 이거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고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보다는 좀 이렇게 저렇게 대화도 하고 해보면서 나랑 어떤 사람이랑 맞는지를 조금 계속 내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도로 얘기했다면 영수님이 지금처럼 반응하진 않았을 거예요. 혹은 뭐 그냥 영자님과도 가볍게 대화를 해보고요, 뭐 옥수님과도 대화를 해보고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 영수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어감을 오해를 살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영수님의 이 표정을 보니까 제가 지금도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후에 영철님께서 이제 저울 없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을 때 영수님은 이제 넋이 나갑니다. 저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이걸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울 없는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영철이 너가 했던 그 행동들은 전부 다 본인이 그렇게 편견 없이 투명하게 본다고 생각해? 너 또한 되게 강렬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여행 가면 정신병자다, 여행 가면 환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고는 정말 너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좀 전체적인 영철을 비난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한 발짝 더 나아간다고 해서 앞에 있는 생각이 더 열등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앞에 있는 얘기랑 계속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영철님이 하고 있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영숙님이 대화를, 혹은 영철이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정들이 나오는 거겠죠. 즉 영철이 저울 없는 마음에 대해서 뭐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 좋아, 그리고 혼자서 뭐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건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말을 영숙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지 전혀 않고 필터링 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뱉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이 영철에 대해서 X를 친 거는요, 영철 이 인간 이 편견 많은 놈, 편견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편견이 있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상대방을 전혀 지금 보고 있지 않구나,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네, 내가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혹은 전체 보편 다수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거나 궁금해하거나 배려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때려받고 있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영숙님이 더더욱 화가 날 것 같아요. 즉 영철이 자신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가 아닌가, 편견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보다 그 편견이 없는 마음이라고 전달하고 있는 이 방식 자체가 영숙은 납득이 안 될 겁니다. 마치 약간 그 옛날에 쌍팔년대 때 보면은 이제 이제 식탁을 탁 놓고 아버지가 딱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부르죠. 자, 너랑 진솔한 대화를 하러 나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식은 무릎을 딱 꿇고 있죠. 아들은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가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식은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 됐다. 오늘 진솔한 대화가 달렸네. 다시 가봐라 라고 하고, 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딱 가서 얘기하죠. 여보, 내가 지금 신문에서 봤는데 자식들이랑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 3시간 정도 대화를 하고 났다라고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마누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 진솔한 대화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거는 진솔한 대화가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이미 영철은 편견 없는 마음, 저울 없는 마음, 그거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저울 없는 마음이라고 하든 뭐 A라고 얘기하든 내가 물건 한번 설겠다 하든 그 어떤 내용을 하든 이미 영숙은 처음부터 그거를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너무 많은 말들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솔로에 나온 사람들은 계속 밀려나서 여기 나온 거라고? 첫인상으로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 말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감정이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영숙은 그 말들에 대해서 그런가만 하지 소화가 전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저희 같은 제3자야 이제 소화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멀리 떨어져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속도를 늦춰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쭉 들으면서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영숙이라고 한다면, 영숙님이라 한다면, 지금처럼 이제 넋이 나갈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네? 그러면서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정신분석 매니아도. 자, 어쨌든, 영숙님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뭔 말하는 거야? 라는 느낌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영철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할 뿐, 영숙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쌍팔년도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처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게 대화라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는 대화가 아닌 거죠. 그냥 일방적인 훈계인 거죠. 한쪽이 하고 싶은 말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쪽은
들어야 되는 그런 저울이 이제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시청자분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영철 자체가 편견이 있다 없다 보다 이미 이러한 대화 방식을 통해서 이미 너가 저울이 기울어져 있고 대화가 1대1로 동등한 느낌이 아니라 너 혼자서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등한 거야? 이미 대화부터 빠그라지고 있는데 너가 정말로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나? 라는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화가 나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영수아지가 여러모로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저도 욕을 많이 하겠는데요. 대화적인 부분에서는 깔끔해요. 지금도 영숙과의 대화에서 영숙을 찾아가서 대화를 한 다음에 물어보죠. 1순위, 2순위 누구냐? 나는 이렇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끼어들 수 있냐 없냐? 괜찮다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등 영숙을 읽고 그 다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영숙이 괜찮다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히죠. 이 부분은 영수가 훨씬 깔끔해요. 확실히 영수가 지금 다른 출연자들 자기만의 생각이 빠져있거나 질투심이나 시기심에 빠져있거나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25기? 영철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막 대화 걸고 그러고 있는 이 상철아재보다는 영수가 그래도 대화나 소통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출연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영호가 그나마 좀 비빌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영호아재도 4화 때 옥순이 자기를 골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짜치는 행동을 해서 이제 그건 힘들어졌고요. 진짜 이제 남은 건 영수밖에 없어요. 영수도 이미 빌런 확정이긴 한데 1화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영호에게 오리 플러팅 할 때 질투심을 표현하는 등 이미 짜친 행동을 보이긴 했으나 그나마 대화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 여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영수하지 말고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영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또 해요. 뭐 1 플러스 1은 1이다. 비즈니스 해야죠. 하는 등 영철은 지금 영숙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영숙도 50, 나도 50, 1대1로 대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영숙에게 쏟아붓고 그 다음에 뭔가 대화가 통하네? 왜냐? 이 사람 계속 들어주니까. 마치 쌍팔년도 때 아버지가 하거나 뭐 부모님 막 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식들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대화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느낌처럼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일치하고 동의하기만 한다면 대화가 되는 거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숙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결혼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너가 하고 있는 그 말들이 굉장히 누군가에게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모르는 건가? 라고 영수님은 또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짝을 찾아서 연애 결혼을 하라고 왔는데 진짜 나름대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숙님 비즈니스 드립을 딱 듣고 난 후에 표정을 보고 거의 넋이 나가거든요. 거의 이 표정은 1화 때 영수가 짜치는 이제 자기 잘난 척을 하자 순간적으로 옥순이 눈이 동태 눈이 된 느낌과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영숙은 거의 멘탈이 나갔어요. 이미 영철이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했던 말들이 아마 본인이 살면서 거의 들을 수 없는 말일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들은 말들을 지금 이 방송에 나와서 10분 만에 지금 압축형으로 듣다 보니까 멘탈이 거의 나간 상태고 그리고 그런 영철이 나는 사람만 좋으면 오케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MC들이 비판을 하죠.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영철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라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람만 본다는 말이 사실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조건을 본다는 거는 사실 그 현실적인 조건을 만들면 끝인 거잖아요. 사람을 본다는 거는 기준도 없고 되게 애매모호할 뿐더러 조금이라도 수틀리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 넌 그런 사람인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 그거 아니네? 라고 말을 확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영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만 본다니까 제일 내가 조건을 안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조건을 많이 본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영철이 여행 많이 가면 환자제요 같은 드립을 딱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치 확 그냥 안 보이는 듯 한 대 쥐어박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여행 드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냐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다면 영철의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탐정님들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느 지역 여행을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돈을 모았다가 세계 여행을 나중에 늙어서 한 번에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지 아니야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은 돈이 없어도 가야지 빚을 내려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등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영철님의 그 생각 자체는 제가 존중을 해요. 그리고 영철님께서 꼭 본인과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은 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자체, 약간 어려운 말이죠. 약간 내심의 의사라고 하죠. 그 안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거나 혹은 왜 그가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2화 때, 3화 때 그 영철님을 분석하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그거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영철은 운동부고 아마 제한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고 플러스 그 생각을 거부하기 어려운 즉 운동부 같이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한 문화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감독의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나 혹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영철에게 던진 그 생각들을 의심하지 않고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당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철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영철의 뭐 형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이제 넣으셨겠죠. 남자가 말이야 아니면 뭐 가정을 이루면 아니면 뭐 밥상머리에서 꼭 대화를 해야지 아니면 뭐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영철님은 성인인 이상 그 생각이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거를 내면화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제가 뭐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좀 특이하긴 하다. 이상하긴 하다. 하지만 남녀 간의 관계는 절대적인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건 문제가 없어. 그거는 상관이 없고 또 그런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내리는 것도 나름의 교육 철학이고 그거는 양육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을 내 바깥의 외부에 노출시켰을 때예요. 이거부터는 이제는 그 듣는 사람 혹은 세상 그리고 영철님이 어쨌든 이 프로에 나온 이상 이 범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즉 수천 수만 명의 시청자들을 전부 다 우리가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철님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이 그 생각들이 이 보편 다수의 생각과 다르게 될 경우 이 보편 다수가 불쾌하게 된다면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을 수 있고 지금 혹은 영수님처럼 멘탈이 나가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화는 너와 나랑 50대 50으로 하는 건데 너는 지금 내 입장이나 내 생각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네 생각만 일방적으로 때려박고 있네? 이거는 기본적인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대화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영수님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궁극적으로 여행은 환자다 여행 많이 가면 환자죠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영철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 갖고는 뭐라 하지 않겠지만 그 생각을 외부로 뱉었을 때는 이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인 시청자들의 분노의 지점, 핀포인트는 여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터뷰 때 가서 얘기하면 혼자만 욕먹고 말지.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인터뷰 넘어 시청자들, 영숙님 넘어 시청자들을 향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작진도 되게 영리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을 꼭 몇 명을 섞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좀 매운맛, 후추도 좀 들어가고 자극적이고 이 프로그램이 성행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배려를 해야 된다. 내가 한 말들이 내 밖으로 벗어나게 된 순간 그 해석의 주도권은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거고 상대방은 내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나는 분명히 세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그라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최대한 중립적이거나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29기 영수가 잘하고 있고 우리 28기 이야기 영수는 이제 도가 텄어요. 이 부분을 너무 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나는 그 어떤 말도 확정을 짓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까지 이제 된 거예요. 이쪽 분야, 즉 정치 분야나 이런 외교 부분, 수사술에 있어서는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 측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영수를 4개까지 데리고 온 이유는 어쨌든 이 사람이 시청률에 이제 혁혁한 공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번 4개 출연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기 영호님도 이쪽 분야에서는 진짜 타고났죠. 굉장히 처음 오자마자 영수님 왔을 때 남자답게 생기셨네요 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굉장히 호감어린 말을 던지는 등 즉 사회관계, 이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 그 사람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되게 잘 못해요. 저도 이전 직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건 저의 좀 약간 단점이기도 하죠. 영철님은 특히나 이런 부분이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성향 그리고 살아온 환경 그리고 주변의 여건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겹쳐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전혀 없이 완충제가 전혀 없이 자기 생각을 빡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알아듣겠지. 왜냐 내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알아듣던데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동을 했고 그것이 영수님께 치명적인 타격이 된 것 같습니다. 플러스 시청자들도 그걸 보면서 이제 극도로 빡이 치는 거죠. 샤넬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영철님이 샤넬이 싫다가 아니라 나는 조금 검소한 사람이 좋은 것 같다. 나는 조금 명품 좋지만 명품이 아닌 좀 일반적인 것들을 하더라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여자를 찾고 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다면 그렇게까지 시청자들이 빡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놓고 샤넬 몇백만 원짜리 그거는 우리 회사원 월급 3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특정한 약간 좀 성향이 치우쳐 있는 그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철님이 이번 나는 솔로 배워야 될 게 굳이 있다면 세상의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같은 말이라도 너는 못생겼어가 아닌 아 너는 굉장히 귀여운 분이시군요. 누군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키가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되게 몸 다부지시다 라고 표현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유도리 있게 칭찬을 하거나 계속해서 그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을 읽어내면서 조금씩 상대방이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나는 솔로에서 영철님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존에 살아왔던 그 환경에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부분을 배우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저는 영철님이 악의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영순이 입장에서는 이제 워딩이 너무 셌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진짜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괜히 겉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얘기를 했다가 처음부터 나는 솔로는 미끄러 떨어져서 온 사람들이 온 곳이다. 여행을 많이 가면 정신병자다. 그럼 영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정신병자라는 건가? 자칫하면 물론 영철님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그 말을 했으면 이제 패드립이 되는 건데 하고 나서 이제 영수님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가족들도 같이 가고 이런 만큼 그 워딩에 대해서 너가 다르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반부에 이제 아버님 얘기를 하면서 주석을 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말을 듣고 영수님이 호감이 올랐다고 하면 정말 특이한 케이스거나 아니면 영철이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만 가능하겠죠. 근데 영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빡이 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힘들다고 보기도 합니다. 영철님이 계속해서 영수님께 매달리면 조금 영수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영철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야. 플러스 하지만 그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플러스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지금 영철은 이 부분이 거의 안 되어 있거나 굉장히 거칠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영철님의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고 한 적이 있고 그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가설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운동부인 것 같아요. 운동부는 확실히 좀 다르죠. 이게 상명하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영철님은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에게 들어오고 있는 그 생각을 저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이제 과거고 지금은 어쨌든 나는 솔로고 현재는 영순이가 데이트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순님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중간 지점을 찾아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영철님은 이 부분이 아마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복종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언어를 배워나가면서 차분차분 내가 세상을 이렇게만 봤는데 정말 세상은 다양한 시점들이 있고 다양하게 보는 방식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면 조금씩 바뀔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영수님과 영철님은 달리기가 힘들겠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영수님이 조금 멘탈이 강한 분이라서 저 정신 나간 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서 망정이지 이 옥수님이나 아니면 좀 여리여리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울고불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영철님과 옥수님과 한 따까리 해서 옥수님이 펑펑 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영수라면 옥수는 울릴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영철같이 이렇게 거친 사람 정도 아니면 상철 두 사람이 옥순을 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철님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거나 또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만 총총 물러가서 또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미네였습니다.